안녕하십니까. 국방매거진입니다. 이번 주 우리 군은 어떤 이슈에 반응하고 또 어떤 이슈에 열광했을까요?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 풍미가 제대로 살아있는 진짜 국방을 맛봅니다. 국방을 보는 또 다른 시선, 국방매거진. 오늘도 풍성한 소식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한 주간의 국방 소식 주간 리뷰로 들어보겠습니다. 12월 첫째 주 주간 리뷰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국방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육군 2기갑 여단이 영하권 추위 속에서 전차포와 기관총 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닷새 동안 진행된 이번 훈련엔 120mm 전차포를 탑재한 K1A2 전차가 투입됐는데요. 전차로 기동하며 고정된 표적에 발포하고 전차를 멈춘 뒤 움직이는 표적에 향해 발포하는 훈련을 반복하며 전차포 사격 능력 증진에 매진했습니다. 전차포 사격과 함께 12.7mm K6 기관총 사격도 이어졌는데요. 180m 거리에 놓인 표적지를 향해 사격을 진행한 장병들이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을 뽐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육군이 세 번째 드론봇 전투경연 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회 4개 분야 중 민간에서 드론 축구로 알려진 드론 배틀과 드론 레이싱이 가장 눈길을 끌었습니다. 먼저 드론 배틀은 팀별 5대의 드론으로 가상의 전장 상황을 극복하고 골대를 통과해 진지를 점령하며 득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어 진행된 드론 레이싱은 참가자 개인이 직접 조립한 드론으로 여러 가지 장애물 코스를 최단 시간 내에 완주하는 사람이 우승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드론 배틀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팀은 지금까지 받은 상금을 모두 나라사랑 전후기금에 기부해 행사장의 분위기를 훈훈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공군이 지난 1일부터 공군 수사관을 전 병가로 확대해 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의 독립성과 투명성, 신속성을 위해 창설된 공군수사단은 전병과 임관 7년차 이하 부사관 중 수사 업무에 필요한 경력과 자격 소지자를 우대해 선발할 방침인데요. 서류 심사와 다면 평가, 면접을 거쳐 결정되는 최종 합격자는 공군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사 교육을 받은 뒤 범죄 사건 수사 업무와 예방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국방부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군장병들의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신은 화이자로 결정됐지만 수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군에서 근무 중인 현역과 군무원 중 기본 접종 완료 후 5에서 8개월이 지난 사람으로 추가 접종을 희망하는 공무직 근로자 등도 포함됩니다. 전역자와 휴직자 등 접종 기간 중 외부에 있는 대상자와 다른 사유로 민간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질병청 안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접종센터와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군은 코로나19 재확산세가 거세짐에 따라 입영장병과 휴가복귀자 등의 예방적 검사와 격리, 관찰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주간 리뷰였습니다. 네, 이번 주 주제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입니다. 한미 국방부의 각 수뇌부가 총출동하는 자리였는데요. 지난 2일 회의가 있었죠. 자세한 내용 배석원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배 기자. 양국의 군 수뇌부들이 다 모이는 회의였는데요. 일단 어떤 분들과 함께 했죠? 네,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이번 SCM에는 미국 측에선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미국 대사 대리와 마크 밀리 합동참모본부 의장, 존 에킬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 그리고 폴 라케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SCM 참석차 2박 3일 일정으로 지난 1일 방한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서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는데요. SCM은 한미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연례 회의체입니다. 예, 그야말로 한미 공당국의 수뇌부들이 총출동한 자리인데 당초 올해는 좀 지난해와 다르게 기대감이 좀 높기도 했었죠.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와 달리 올해는 바이든 행정부의 첫 SCM인 만큼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논의가 진행될 거란 예상들이 많았는데요. 사실 지난해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가 있기도 했었죠. 당시 미국은 주한미군 병력의 현 수준 유지란 문구를 뺐고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올해는 동맹을 중요시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의 우호적인 국방부 장관으로 바뀌면서 회의 전부터 달라진 분위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엔 어떤 의제들을 논의하게 된 건가요?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SCM에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대북 정책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 추진, 포괄적, 호혜적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국방 협력 증진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종전선언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습니까? 네, 종전선언은 정식 의제가 아니었는데요. 또 중국 견제를 위해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를 돕기로 한 미국이 이번 SCM에서 우리 해군의 잠수함 건조를 지원할지도 관심이었는데 이것 또한 의제에서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핵잠수함 건조 얘기도 좀 빠졌었군요. 그럼 이런 논의 내용들을 좀 하나씩 살펴봐야겠는데요. 먼저 이 서욱 장관과 오스틴 장관 SCM 후에 공동 기자회견을 했는데 먼저 전자권 전환에 대해서 어떻게 좀 결론이 났나요? 회의 시작 전에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을 끌기도 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미 양측은 전자권 전환을 위한 두 번째 단계 검증 절차로서 미래 연합사령부의 완전 운용 능력 FOC에 대한 검증 시점을 내년 후반기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 앞서 이제 두 번째 검증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배 기자께서 지금 그럼 전자권 전환 단계 계획은 어디까지 지금 와 있는 건가요? 전환 계획은? 네, 현재 전자권은 미군 사성 장군이 사령관을 맡은 연합군 사령부가 갖고 있는데요. 이를 한국군 장성 사령관을 맡게 될 미래 연합사로 이양하기로 이미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자권 전환이 이루어지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검증하기 위한 총 3단계의 절차 중 두 번째가 내년에 시행될 FOC입니다. 1단계는 기초 운용 능력 IOC 검증인데요. 우리 군은 지난 2019년에 1단계 검증을 통과했고 2단계를 준비해 왔었지만 지난해는 코로나19 여파로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이 이제 직면하게 되면서 검증에 차질을 좀 빚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IOC는 2019년에 끝났고 FOC 이제 완전 운용 능력 검증을 내년에 하게 되면 FMC라고 이제 한 단계가 더 있죠. 그거까지 이제 하면 좀 어느 정도 더 윤곽이 뚜렷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서는 어떤 좀 논의가 있었죠? 네, 주한미군 병력 수준과 주한미군 기지 반환 작업의 진전에 대해서 양국 간의 논의가 됐었는데요. 올해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한미 양국은 2022년 초까지 상당한 규모의 용산기지 토지를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서 국방부 장관은 한미연합본부의 평택에 있는 캠프인 험프리스 이전을 위한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내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캠프 험프리스로 연합사 본부를 이전한다는 내용까지 확인을 했고요. 더불어서 이제 안보를 위한 다자 협력 방안도 좀 논의가 됐지 않습니까? 네, 회의에서는 영내 안보 증진을 위한 우방국들과 협력 그리고 다자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특히 한미는 한미일 3자 간 안보 협력이 중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는데요. 또한 한국의 신남반 정책과 관련해서 미국의 인도 태평양 구상 간 연계를 위한 협력 방안 또한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도 좀 종합적인 얘기가 나왔다고요? 네, 양국은 9.19 군사 합의 이행이 한반도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는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내용이 추가됐죠.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한미연합 작전계획 근거가 되는 새로운 전략기획 지침 SPG를 양국 국방부 장관이 승인한 겁니다. 이제 한미 합참의장은 양국 국방부 장관이 합의한 SPG를 근거로 전략기획 지시 SPD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미연합사령부 연합사는 이 SPD를 근거로 현재 작계 5015를 대체할 새로운 작계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한미 양국의 새로운 작계 수립 어떤 의미가 담긴 걸까요? 사실 기존 SPG는 지난 2010년에 작성됐는데요. 이후 북한의 미사일 능력 등이 진전되는 등 안보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이번에 새 SPG를 마련한 겁니다. 한미는 새 SPG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용적이고 신중한 접근법을 유지하면서 강력한 대북 억제력과 준비 태세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이 밖에 또 어떤 논의들이 오갔나요? 네, 우주 사이버 위협에 대한 양국의 관심도가 높아서 관련된 내용도 논의가 됐는데요. 양국의 입장을 종합해 보면 앞으로는 동맹의 포괄적 협력을 우주와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그 SCM이 열리는 이번 주에 유독 그 한미 양국 간 동맹의 행사들이 좀 많이 열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는데요.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 전우회가 이번 주 한미동맹 미래평화 컨퍼런스와 동맹의 밤 행사를 잇따라 개최했습니다. 먼저 지난 30일 열렸던 컨퍼런스에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북한 비핵화와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등 다양한 한미 안보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제3회 역대 연합사령관, 부사령관 포럼도 함께 열렸는데요. 한미 안보협의회 SCM 하루 전인 지난 1일에는 한미 군사위원회 MCM 46차 회의도 열렸습니다. 또 같은 날 저녁에는 서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참석하는 한미 동맹의 밤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네, 이 동맹의 밤 행사 자리에서 한미 동맹상도 수여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양국 간 우호를 다지는 행사인 만큼 의미 있는 시상도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선 한국전에 참전했던 찰스 랭글 전 연방 하원 의원이 백선엽 한미 동맹상을 받았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입법을 주도하고 양국 우호 증진에 이바지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는데요. 다만 고령으로 방한하지 못해 주한 미국 대사관 측에서 대리 수상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좋은 내용 전해준 배 기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제는 조다니엘 기자와 함께합니다. 조 기자, 매거진 정말 오랜만이네요. 아주 멀리 좀 다녀오셨다고요? 네, 상당히 좀 멀리 다녀왔습니다. 네. 비행 시간만 꼬박 이틀이 걸린 레바논 동명부대 현지 취재를 다녀왔는데요. 멀리 다녀온 만큼 이번 비밀수첩 제가 알차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저도 지난 한 주간의 이제 국방 뉴스를 보면서 동명부대 소식을 잘 봤는데요. 일주일 가까운 시간 동안 취재를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주일간 레바논 현지에 머물면서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동명부대의 다양한 현지 작전과 훈련, 특이 이력을 가진 장병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해외 파병 부대이지 않습니까? 유엔 평화유지군 소속인 거죠? 네, 그렇죠. 세부적으로는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유니필 소속인데요. 지난 2007년 7월부터 임무를 시작한 최장기 파병 부대입니다. 동명부대의 임무는 흔히 PKO라고 불리는 평화유지 활동인데요. 레바논의 평화를 위해 불법 무장 세력을 막고 인도주의적 물자 공여나 대민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4년이 넘도록 무결점 작전을 펼치면서 PKO의 모범이라는 찬사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네, 정말 뭐 우리 군의 자랑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 기자가 네 편의 기사를 통해서 다양한 소식을 전해줬는데 오늘 나눌 얘기는 또 다른 모습이라고요? 네, 그렇죠. 많은 소식을 기사에서 전했지만 아직 전하지 않은 동명부대의 일상, 병영 생활 모습을 제가 이 자리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슬기로운 파병 생활입니다. 네, 슬기로운 파병 생활. 네. 네, 좀 기대가 됩니다. 키워드로 준비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코로나19입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일 텐데 방역이나 뭐 선제 검사 같은 이런 대응 시스템이 현재도 좀 잘 갖춰져 있던가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19가 병영 생활의 많은 모습을 바꿔 놓았죠. 해외 파병 부대도 마찬가지인데요. 동명부대도 국내에 있는 어느 부대와 다름없이 철저한 방역 시스템을 갖춰 놓았습니다. 개인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는 물론이고 부대 시설의 주기적인 소독과 방역, 특히 식당과 같은 공용 장소는 의무대의 통제 아래 철저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 동명부대 취재를 해봤었는데 네. 사실 이제 부대 밖에서 현지인을 만나서 작전을 하거나 임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비를 하나요? 부대 임무 특성상 현지인들을 만나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네. 이 또한 대비가 잘 되어 있었는데요. 현지인과의 접촉 깊이에 따른 위험도를 반영해서 단계적 검사와 격리를 진행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취재를 하면서 부대에서 진행하는 코로나19 검사를 몇 차례나 받았고 또 부대 안에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또 현지 주민을 만난 거의 모든 장병이 검사 대상인데 한 장병은 검사를 너무 많이 해서 코가 헐겠다고 이런 표현까지도 저한테 해주었습니다. 네. 또 업무를 위해 부대 밖을 다녀오면 매번 검사를 하고 또 필요시 검사 결과 대기 또는 추가 격리까지 하는 또 이런 철저한 방역 시스템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래서인 건가요?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없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역 시스템을 바탕으로 단 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안정적인 작전 활동과 활력 있는 병영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반갑고 다행인 소식인 것 같습니다. 조 기자, 그럼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최고의 만찬입니다. 최고의 만찬. 네. 병영식당과 관련된 얘기겠군요. 네, 그렇죠. 네. 개인적으로 해파부대에서 밥은 어떻게 나오는지 많은 분들이 저도 궁금했었고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이 사진을 보면 궁금증이 조금은 해소되실 것 같습니다.
오, 그래요. 식판이 좀 상당히 화려하네요. 네, 그렇죠. 가장 잘 나온 식단을 찍은 건 절대 아니고 네. 정말 매 끼니 뭐 늘 이 정도로 식사가 제공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 여기 있는 식재료는 우리나라에서 보내주는 재료인가요? 거리가 너무 멀어서 가능한가요, 그게? 네, 뭐 일부는 배를 통해서 국내 식재료가 부대로 가긴 하지만 대부분의 식재료는 유엔에서 현지 지급해주는 식재료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국내 부대에서는 보기 힘든 메뉴와 또 특이한 과일, 뭐 손가락 굵기의 아스파라거스 같은 식재료를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런 식재료면 조리하는 과정도 이제 국내와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현지 음식 재료로 동명부대원들 한국인의 입맛에 맞춰야 하다 보니 현지 병영식당 조리 과정에도 어려움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동명부대 급양 담당관 류인호 상사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국내랑 그 해외 유엔 부식 식재료가 많이 틀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업체들이 너무 많고 우리나라 음식이 잘 돼 있다 보니까 부식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잘 나오는 반면에 유엔 부식은 모든 게 좀 다 대량으로 크게 나옵니다. 2번, 3번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식재료의 공급이 약간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해외에 있는 부식으로 우리나라 맛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점에서 네, 그래요. 참 우리의 입맛에 맞추려면 낯선 재료로 이렇게 좀 쉽지가 않을 텐데 맛있는 한 끼를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부대원들의 모습을 좀 느낄 수가 있네요. 네, 그렇죠. 제가 뭐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선 양파나 마늘이 부대로 들어오면 손질과 세척이 완료된 상태로 들어오는데 또 현지는 다르다 보니까 생양파, 생마늘이 들어오다 보니 뭐 껍질도 까고 뭐 이제 씻기도 하고 이런 조리 과정에서 국내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조리 과정 외에도 이제 현지에서 부식을 조달받으면서 검수도 좀 꼼꼼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부식 검수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동명부대 작전팀이 무장을 하고 지역사회의 평화를 지킨다면 부식 검수를 담당하는 수의 장교는 그런 작전팀의 건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부식이 들어오는 날이면 부대 수의 장교는 새벽같이 식당으로 향합니다. 동명부대 위생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꼼꼼한 부식 검수를 하고 있었는데요. 식자재가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칼로 잘라서 속을 확인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 먹어보면서 부식을 검수하고 있었습니다. 동명부대 수의장교 김창현 중위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주로 검사하는 항목은 냉장식품, 특히 육류, 해산물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육류나 해산물 같은 경우는 변질된 가능성이 높고 그런 콜드체인 시스템이 여기가 이제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납품되는 뭐 냉동식품, 냉장식품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는 편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키워드로 꼽은 최고의 만찬, 그 이면에는 자신의 임무를 완벽하게 해내는 이런 부대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이죠. 마지막 오늘의 내자 어떤 겁니까? 네, 제가 준비한 오늘의 내자, 리스펙트입니다. 네, 저도 같은 군인이지만 취재를 진행하면서 만난 한 분 한 분이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이제 몇 달 있으면 동명부대 25진이 귀국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다치지 않고 동명부대원 모두 건강하게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 기자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한미 국방부 장관이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 SCM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룬 진전을 확인하면서 한미 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의 핵심 축임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도 공감을 했는데요. 한미동맹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 만큼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에 변함없이 이바지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국방매거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